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전국의 후폭풍이 거세죠. 각각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또 윤석열 퇴진 발언으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관련 논란 오늘도 뜨거운데 주민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네, 이 BTS의 블랙 스완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이 경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말인데요. 백과에는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정치권에도 이 블랙 스완 2건이 터졌죠. 이 정규 분포 곡선으로 따지면 이 양극단에 위치한 두 사람이 전국의 혼돈을 몰고 온 건데요. 한 명은 맨 오른쪽에 위치한 레드 스완, 다른 한 명은 맨 왼쪽에 위치한 블루 스완입니다. 먼저 레드 스완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지난 12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환노위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한 파장이 그야말로 블랙스완급입니다. 민주당이 해당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김 위원장을 향해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도부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게 뻔한 빵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하고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색깔론에 매몰돼 역대급 막말을 뱉었다는 비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이 김 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경사노위, 노동계부터 경영계까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그룹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 사회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기관이죠. 하지만 이 김 위원장에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할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대화 상대방이죠. 이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아예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보수 극우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 발언을 엄청나게 쏟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대통령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 환노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2030 세대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혀 안 먹힌다면서 인선 때부터 부정적이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이 내세운 논리, 기적의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펼친 3단 논법.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한다. 신영복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인데요. 기적의 3단 논법, 사실 무논리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은 거기서 배운 제자들은 김정일 추종자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김 위원장에게 이 3단 논법은 소신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에 가까운 듯합니다. 이 신영복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글씨체, 일명 신영복체죠. 이 신영복체로 디자인한 소주 브랜드가 땡땡처럼인데요. 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주사파로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엔 주류정화 실장처럼 실제 주사파가 있긴 합니다. 주 4일째를 시행 중이죠.
아니, 가정에서 제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전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대화를 좋아하는 네, 거잖아요. 이 운영진들과의 대화 그런 걸 좋아한다는 네, 말씀. 알았습니다. 뭐 그 박목화가 제시한 예는 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처럼 회를 끌고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왜 그래요? 좀에 더 과도하게 웃으면 안 되죠. 이런 김 위원장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이나 신영복 교수나 둘 다 전향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도 인천 5.3 사태 등 극좌적인 폭동에 노동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향해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영복 교수도 벌을 받아서 20년간 감옥에 있었고 전향해서 나와서 복권됐고 대학 교수로 재직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향은 미화되고 신영복 교수의 전향은 나쁩니까? 자기는 좋고 남은 나빠? 본인도 전향한 입장에서 남의 전향은 믿을 수 없다고 매도해선 안 된다는 일갈이죠. 결국 불똥은 이 대통령실에까지 튀었습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념 없는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뛰는 분이기 때문에 진영에 관계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또 서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노동운동 이력을 앞세워 두둔한 셈인데요. 정작 노동계는 이 김 위원장의 이력조차, 노동운동 이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노동운동을 했던 전략을 좀 높이 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김 위원장의 인선을 고집하는 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둔 자충수란 분석도 있는데요. 극우 세력이라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대통령 되기를 포기하고 극우, 태극기 부대 같은 극렬한 극우파들의 대통령으로 나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라도 끌고 가자. 그러면 24%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계산해서 지난 추석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토끼가 모여가지고 35%까지 간다. 자, 다음은 이 정반대편에 있는 블루스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죠. 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내며 블랙스완을 일으켰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한 파장의 양상도 이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따른 충격파와 비슷합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처럼 정확히 데칼코마니인데요. 먼저 여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김 의원의 발언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 0.7% 정도 되는 차이로 정권을 넘겨준 데 대해서 대선 불복 심리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기에 좀 이거 패자부활전도 아니고 저기에 윤석열 정부를 끝내고 다시 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지 그런 생각이 아니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게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국감 시기에 꼭 이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키워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지지자들 앞에서 시원한 얘기하는 거 뭐 자기도 기분 좋고 참석자들도 기분 좋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 이번에도 시원은 하다 그거예요. 예,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껏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얘기 듣고 또 수박 얘기 듣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의 개별 행동을 문제 삼는 기류도 읽힙니다. 지도부와 그러니까 사전 교감 없이 김 의원이 돌발 행동을 했다는 실책입니다. 지도부는 모르셨어요?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집회 참석 플러스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려면 진짜로 상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김용민 의원의 하여튼 돌출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김 의원도 김문수 위원장과 매한가지로 물러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잘못된 언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무능을 넘어서서 헌법을 파괴하는 방식의 어떤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은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정치의 사법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 민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그 사이 선수를 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오늘 김용민 의원을 내란 선동 예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의 블랙스완을 불러온 이 정치인 2명을 살펴봤는데요. 주민 한마디는 이 두 사람에게 전하는 조응천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지켜보는 다른 사람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본령이란 거는 뭐니 해도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거다. 맞습니다.